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글로벌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요. 변동성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 이전에 좀, 얘기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뭐 메르스 바이러스다 이러면서, 시장의 공포가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식 시장이요. 참 탐욕에 좀, 눈이 멀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참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최근에 느꼈습니다. 전염병 관련주죠. 메르스 바이러스 관련주를 사놓고, 전염병이 창궐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방산 관련주를 사놓고, 북한이 포석이를 바라고, 이런 식의 어떤 투자는 진짜 위험천만한 생각의 투자고요.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 치고 제가 이때까지 큰 수익을 보신 분들을 못 봤습니다. 시장에서 무엇보다 요구되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고요. 그리고 시장을 걱정하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더 수익률은 높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수익을 말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많이 덥습니다. 날씨 더워지는 데다가 불쾌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까지 애를 먹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많이 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익을 말하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제고해주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종목. 바로 그런 종목들을 잡아드리는 이 수익을 말하다 꼭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시장의 해안을 잡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 주에 큰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대외 변수적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외 변수적 이벤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유럽 이젠 저기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지고 볶고 생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요 유로존 탈퇴에 대한 부분들 그렉시트 얘기에 대한 얘기들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영국도 유로존 탈퇴를 하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이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을 국민 투표로 맡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는 포르투갈까지 생잡이로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렉시트라고 얘기하죠. 그렉시트, 브렉시트, 포렉시트. 짜증 확 납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이걸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그들이 이제 유로존을 만들고 통합한 지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도 부부지간에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혼위기도 겪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도 지금 그 진통 과정 속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 니는 일 안 하노?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니는 일 안 하고 그냥 먹고 살락하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가 지금 이번 주에 큰 이벤트 되고 있는 것이 자 5일이죠. 6월 5일 날 바로 이 그리스가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채무를 지금 불이행할 것이다. 채무 상환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이 IMF 리카르도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총재죠. 리카르도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그리스의 이제 디폴트 선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시장에서요, 많이 맞았습니다. 그죠? 많이 맞다 보면 뭐가 되느냐? 맷집이 생기죠. 팍팍팍팍 맞다 보니까 맷집이 생겼어요. 그리스 얘기 이제 나와도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개장 방송에 출연해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낙폭이 과해지면 이것은 결국 매수 시점, 매수 찬스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건 악재적인 부분이죠. 그죠? 악재적인 부분이고. 자, 두 번째, 바로 ECB 회의가 있습니다. ECB, 유럽 센트럴 뱅크죠. 그죠? ECB 회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자, 이런 그리스 사태도 마찬가지고, 바로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포르투갈 포렉시트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해서 22에,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결정은 바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유럽의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확고하게 지속하겠다라는 얘기를, 지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강한 추세적 상승 흐름을 꺾어 내려올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는 그러니까 분할 매수, 그죠? 분할 매도 관점을 잡아가시면 되고요. 그죠? 분할로 매수하고 분할로 매도를 하는 관점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니다. 나는 중장기적 관점을 유지하겠다는 분은 계속 보유나 지속적으로 매수 동참해 하시면 그것이 지금 추세를 꺾고 있지는 못해요. 결국은 이 모든 얘기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들을 불식시키고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얘기했죠.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에서의 돈의 방향성입니다. 돈. 갈 곳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위험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주식시장은 더욱더 조금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의 방향성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분할 매도 관점도 좋습니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매수 지속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충분히 대응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지금 전달에도 그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강한 추세적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목 장세라는 얘기죠. 이번 달 초에도 벌써 6월 1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코스피는 많이 하락했는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제 앞으로의 모습 속에서도 종목 장세라는 것은 명약관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요, 앞으로 2년간입니다. 저는 나쁠 것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간상 끊어놓고 본다면 단기적 악재 구간이 나오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 2년간은 향후 굉장히 시장의 흐름은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금통위 금리 발표가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금통위 금리 발표가 있는데 금통위 금리 발표 역시 금리 인하 쪽으로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면요. 다다음 달은 금리 인하를 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왜? 바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출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가 있습니다. 엔저.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수출 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망쳐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금통위는 이런 부분에서라도 수출 기업을 살리는 측면에서라도 이번 달에 단행되어질 금리 발표는 인하 쪽으로 무게를 실는 것이 맞지 않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중장기적 매수 지속이라도 상관이 없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참고하셔서 시장에서 대응 전략을 너무 발빠른 매매보다는 차라리 발을 크게 떼는 매매, 그런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전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지난 수익을 말하다 시간과 통틀어서, 제가 지난달에도 또 많은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갔다는 거,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나놓고 보면 이 예병군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들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드릴 얘기는요. 지난달에 우리가
드렸던 것을 종목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1강 종목 관리를 말하답니다. 벌써 41주차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많이들 왔습니다. 그런데 늘 새로운 얘기가 여러분들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화면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제가 중국의 어떤 침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5월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이 침해하고 있는 산업은 보지 말아야 되고 중국에게 수출이 되고 중국향 매출이 있는 산업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5월 초에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삼성하고 LG전자 TV 부분 영업이익이 확 줄고 있다. 즉 어디 중국 쪽에서부터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삼성전자, LG전자 어땠습니까? 자, 차트 보고 갈까요? 삼성전자, LG전자 좋지 못했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 오늘도 130만 원대를 이제 무너뜨리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129만 천 원까지 또 떨어지고 말았죠. 결국은 150만 원대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결국은 또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침해를 계속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LG전자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화웨이, 샤오미에 밀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 때문에 지금 일본 업체죠. 소니 엑스니드라든가 이런 회사에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밀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결국은 이 두 회사의 주가의 흐름들은 계속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은 제가 우려 섞인 얘기로 드렸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맞았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사례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미국 땅입니다. 그런데 중국 국기가 반 이상 차지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사례인데 알리바바 소셜 커머스 줄릴리 지분을 9.3% 보유를 했고 그리고 이제 쇼핑몰 쪽에서 단연 중국 기업의 두드러진 약진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샤오미 이제 스마트폰 액세서리까지 판매를 하고 있죠. 샤오미 보조 배터리 얘기까지 그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이런 부분들 완성품 쪽은 자꾸 지금 중국으로부터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기버스 200대 공급. 우리는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도 없는데 중국의 비아디라는 그룹은요, 벌써 미국에 전기버스 200대를 공급을 하고 전기 트럭도 내년에 납품할 계획까지 잡고 있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자, 차트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바로 현대차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제가 계속 안 좋다고 얘기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저점이라고 매수를 하셨습니다만 저점에서 계속 저점을 더 뚫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오고 있죠. 그죠? 52주 신저가를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또 기아차도 한번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오지는 못해요. 발목이 잡힌 모습입니다. 이만큼 정확하게 수익을 말하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예전의 주식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컨디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지금 주식시장은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요. 그들의 환경이 변하고 있고 그들의 모습들이 하루하루 그것도 더욱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대기업은 언젠가 사두면 올라간다. 그렇지 않죠. 이제는 주식시장의 컨디션은요. 언젠가 사두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떨어진 종목군들은요. 그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좋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파생시장이 성장 안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이 밑으로 배팅할 수 있는 파생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대기업들이 추세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밑으로 하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떨어뜨리는 게 훨씬 쉽거든요. 올리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못 삽니다. 왜 못 샀냐면 공포 때문에 못 사죠. 올라올 때 여러분들 매도를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을 투여해서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방식을 쓰냐? 떨어뜨리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급락이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크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현대차는 제가 올해 한 해 계속 연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좋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신다면 예병군 멘토의 말이 어느 정도 정확했구나라고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기업의 침해에 대한 부분들 벌써 나오죠. 삼성전자 4분기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 애플, 샤오미, 화웨이에 밀려 4위로 하락했다. 삼성전자. 자, 4분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 역성장하고 있다. 현대차. 건설용 철강제 중국산 소비 비중이 40% 육박을 하고 있다. 포스코. 자, 중국 업체 등과 출혈 경쟁으로 6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이 얘기 계속 드렸는데 현대중공업 오늘도 증시 기회보수에서 종목 상담하는데 이거 벌써 3주 전에 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을 또 매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서 손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장의 추세적 분위기를 보면 이것들은 오히려 시장 수익률보다는 월등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손실 쪽에 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다 정리를 해갖고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현대차 또 물어보시고, 현대중공업 또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수익을 말하다 초창기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요. 대형주 단기 매매, 중소형주 중장기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대형주는 왜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중소형주는 중장기 매매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대형주 쪽에서 밑으로 배팅하는, 즉, 역으로 배팅하는, 아래로 떨어진다는 쪽에 배팅하는 파생 상품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파생 상품이 시장에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배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만 해도 여러분들 대형주 들고 있으면 수익 난다는 언젠가 수익을 준다라는 그 말이 있을 때는요.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현대차 주식 선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죠? 지금 현대차 주식 선물은 뭐냐면요. 이걸 떨어지는데 배팅을 한다 그러면 자, 내가 150만 원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떨어지는 쪽에 배팅하는 것은 대차 거래도 있고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쓰는 공매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쓰는 대차 거래, 거기다가 주식 선물, 쪽이 있습니다. 선물 매도죠. 삼성전자 선물, 주식 선물 매도. 그죠? 그리고, 옵션 상품도 존재를 합니다. ELW도 존재를 하죠. 삼성전자 풋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이게 떨어진 쪽에 배팅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파생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형주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단기적으로 또 꺾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 이 파생적인 부분들 때문에 위로 가면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요. 밑으로 떨어지면 상방 압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박스권 매매, 단기 매매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단기 매매 쪽을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식 선물이 존재하지 않는, 즉 밑으로 배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없는, 공매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주식 선물도 존재하지 않는, 대책을 해도 크게 많지 않은 중소형주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이 3주체가 모두 거의 위쪽으로 배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거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중소형주 중장기, 대형주 단기, 디귿, 지읒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걸 연관시킨 건 아니고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십시오.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이런 파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위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이거 갖고 시계 장난질 치면서 밑으로 떨쳤다가 위로 올렸다가 떨쳤다 올렸다 떨쳤다 올렸다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왜 대형주의 중장기 매매를 안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이 부분 참고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현대중공업도 그 이후로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돼야만 여러분들 수익성에 제고가 되죠. 더 수익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참고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서 얘기할게요. 중국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중국은요, 얘들이 지금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 계속 낮추죠. 그죠? 예대율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지준율도 계속 낮추고 있어요. 얘들은 양적 완화 계속 합니다. 자국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익하고 있을 동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금리 동결, 정부에서 정치권 싸움이나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자꾸 세금을, 이런 기업들의 활성화, 산업의 성장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의아둔동 세금 뜯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속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산업을 성장시키면 얼마든지 임금이 늘어날 테고, 임금이 늘어나면 세율은 높아갑니다. 자영업자가 세금을 많이 낼까요? 직장인 근로자가 세금을 많이 낼까요? 우리 옆에 지금 스태프분들 계십니다. 이분들 세금 많이 성실 납세자들입니다. 왜? 아예 떼고 받거든요. 그죠? 아예 떼고 받아요. 자영업자는 어떻게든 이걸 장부도 조작을 하고 막 어떻게든 좀 적게 내려고 하죠. 그게 가능해요. 이분들은 불가능합니다. 신고를 이미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산업을, 방송산업을 육성시키면 이분들 월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세금도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정부가 풀려고 하지 않고 복지 혜택만 잔뜩 내세웁니다. 국민연금 더 올려주겠답니다. 아우, 좋죠. 근데 그건 누가 냅니까? 과연 그걸 누가 내냐고요. 지금이야 당장 좋죠. 조삼 못 삽니다. 지금이야 당장 좋습니다. 결국은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한테 세금 폭탄 맞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가 내 먹여 살려라. 너가 커가는 세대들이 나를 노인 먹여 살리자고 애들 보고 너가 세금 왕창 내라,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산업을 키우진 않습니다. 무조건 선신성 공약, 복지정책만 남발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 뒷전입니다. 국민들 대다수는요,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치권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산업적으로 산업을 키워주십시오. 이들이 양적 완화를 하면 같이 양적 완화를 해주고, 일본이 엔저를 밀어붙이면 우리도 원저를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수출 쪽에서 타격을 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수출 쪽에서 타격을 덜 받아야 임금이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내가 세금을 많이 내고 그것이 복지정책으로 나올 수 있겠죠. 산업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자꾸 간과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꼭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게 너무나 억울한 실정이죠. 다른 나라들 다 양적 완화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임금 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우습게 봤습니다. 정말 후진국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 계속하고 경제성장 촉진하고 그들이 계속 자국기업 육성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중산층들이 늘어났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임금 수준이 개선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소비를 하러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우습게 보고 있던 중국 애들이 와서 걔들이 쓰고 가는 돈 콩콩을 받아먹기 위해서 면세점을 늘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전된 상황이란 얘기지요. 일본 애들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발빠르게 면세점 확장해놓고 엔저 밀어붙여서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그 먹던 사탕마저도 알사탕 하나마저도 지금 뺏기기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입니다.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더 이상 이런 모습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은행카드의 성장세예요. 거의 이제 비자, 마스터카드, 세계 2대 카드 회사잖아요. 그죠? 비자, 마스터. 이 마스터의 그 수준을 거의 따라잡은 것이 중국 은행카드입니다. 인해 전술이죠. 워낙 많은 인구가 있다 보니까 이들의 경제 성장률, 이들의 기업 성장률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벌써 이만큼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 은행카드가 또 비자나 마스터처럼 세계 시장에서 공용적으로 통용화될 수 있는 그런 세계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했을까요? 우리는 삼성카드도 있고요. LG카드도 있고 신한카드도 있고 다 있습니다. BC카드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밑에 글자가 하나 찍히죠. 비자, 마스터 이런 게 글자가 찍힙니다. 결국은 비자카드 내에 있는 삼성카드고 비자카드 속에 있는 LG카드죠. 신한카드입니다. 우리는 키우지 못했어요. 우리는 규제 때문에도 키우지 못했고요. 그걸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밀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점점 산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나라 지금 산업의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지금 샤오미 회장입니다. 샤오미 회장의 모습이 보이고 지금 이 샤오미가 지금 인도 시장에 진출했는 기념으로 지금 사진을 막 찍고 있습니다. 샤오미요, 한때는 짝퉁폰으로 유행했던, 지금도 샤오미를 짝퉁폰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따라잡혔던 걸 한번 볼게요. 철강, 정유, 석유화학은 이미 2003년도, 2004년도에 중국으로부터 추월을 당했습니다. 자동차, 조선 2009년도에 추월당하기 시작했죠. 지금 이제 2014년도 2분기에 스마트폰까지 추월을 당했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ZTE 이런 쪽을 통해서 이미 침해가 당하고 있고 이미 추월을 당했죠. 우리가 유일하게 침해당하지 않고 아직은 우리가 기술력으로 버티고 있는 쪽이 어디냐? 바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아직은 그들이 반도체 부품을 갖다 쓰고 있고요. 아직은 디스플레이 부품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다 15조를 투자하는 거고요. 이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최근까지도 잘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되는 곳, 진입장벽이 낮지 않은 곳, 이런 쪽에서 그들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부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또 5만 원을 갔죠. 여러분 5만 원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제가 간다라고 얘기했죠. 전년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SK하이닉스 이거 안 가면 제가 옷 벗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는 섹터입니다. 그게 왜 그 얘기를 드릴 수 있었냐. 반도체 중국으로부터 아주 침해당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반도체 부품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산업과의 싸움에서 미래를 내다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 SK하이닉스처럼 좋은 종목을 빨리 팔아치웠을 겁니다. 몇 번이나 차익 실현을 얘기 드렸죠. 그리고 다시 재매수 얘기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한중 기업별 2013년도 R&D 투자 규모. 결국은 화웨이, LG전자 뭐 이렇게 쭉 보입니다. 화웨이가 굉장히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보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국은요, 이런 연구개발비에 많은 투자를 해서 모든 산업을 거의 한국의 모든 산업들을 따라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오히려 중국에서 중국인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그럼 그동안 우리 정부는 뭘 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때 이 얘기를 드리면서요, 3월 13일, 죄송합니다. 5월 13일이었어요. 이 얘기 드리면서 제가 뭐 얘기 드렸느냐 하면요, 마스크 관련주 꼭 보셔야 된다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돌려보게 해보세요. 마스크 관련주 꼭 보셔야 된다. 자, 이 얘기 드렸는데요. 요거, 자료 화면이 있을 겁니다. 그거 꼭 좀, 그 감독님, 꼭 좀, 붙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크 관련주 중에서 종목까지 딱 짚어드렸어요. 웰크론, FTN이, 요거 두 개 딱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5월 13일이죠. 자, 주가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웰크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웰크론 5월 13일부터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5월 13일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이쯤 되죠. 수요일 날이죠. 그날 방송 나고 그 다음 날부터 4,000원 했던 주식이 지금 8,000원을 단기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와, 순간 100%가 나온 거죠. 뭐 때문에? 메르스 바이러스 관련이라서 그래요. 마스크죠. 결국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FTN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죠. 나노 마스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5월 13일이 어디냐면 여기 이쯤 됩니다. 여기죠. 3,000원 했던 주식이 순간적으로 3,000원 초반대에 있던 주식이 2,700원 부분까지 내려갔다가 순간적으로 지금 전고점대 영역인 4,200원대까지 순간적으로 치고 올랐습니다. 자, 제가 이 두 종목을 중국의 황사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메르스, 이때 첫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할 무렵쯤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제일 찔리는 일이 뭐냐면요. 전염병 관련주를 말씀드려놓고 이 전염병이 창궐하면 더 마음이, 이런 종목들은 추천드리고도 마음이 찝찝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올라오는 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안 올라오고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수익을 못 내더라도 전염병이 잠잠해졌으면 좋겠는 게 제 심정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염병이 더욱더 확산이 돼버렸고 지금 확진 환자가 18명까지 늘어나 버렸죠. 그러면서 이 관련 주식들이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가 TV 나와서 어떻게 이래 얘기를 합니까? 자, 마스크 관련주 사놓으세요. 전염병이 창궐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까요? 그렇게 얘기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시장에 우리가 중심에 있다 할지 언정 그런 얘기들은 정말 양심상 드릴 수 없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그냥 이 중국 황사라는 것을 빗대어서 이 관련주를 들어가 계시라고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명확하게 종목을 이렇게 칠판에 판서까지 해가면서 드릴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그 다음 주죠. 2015년도 하반기 화두로 잡아드렸던 것이 사물인터넷, 핀테크, 미래차.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 문화 콘텐츠 제약 쪽입니다. 결국은 하반기 화두예요. 사물인터넷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도요 대기업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뚜렷한 곳이 바로 사물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물인터넷 꼭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약 쪽도 꼭 보셔야 된다. 결과적으로 요커들이 싹쓸이해가는 것은 이제는 바이오 관련주가 아닙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요, 바이오 관련주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실적 장세에서는 바이오주는 꺾이는 반면에 실적이 유지될 수 있는 제약주는 계속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일동제약, 일양약품, 광동제약, 동성제약, 그리고 안국약품 이런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향후 실적이 계속 수반될 수 있는 종목군들, 그것이 바로 제약 관련주인데, 그 제약 관련주 지금 한번 보시면요, 안국약품 최근에도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25,000원까지 순식간에 갔죠, 그죠? 이미 안국약품 말씀드릴 때가 14,000원대였습니다. 자, 지금 일양약품 지금도 신고가 근처입니다. 46,900원, 47,000원 부근이죠. 자, 말씀드렸던 곳은 31,000원대 부근이었습니다. 광동제약 지금도 신고가입니다. 오늘까지 신고가 전주죠. 전주에 18,800원 신고가였고요. 오늘도 18,700원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동성제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000원대를 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동제약 오늘 6%대나 올라오면서 녹십자가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다.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고 지금 녹십자가 처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급락은 결국 루머에 가깝다는 것 때문에 다시 6%대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개장 방송에서도요. 차라리 일동제약 같은 거를 분할 매수하십시오라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산업적으로 그들이 명확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뭐냐? 산업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그것은 실적이 받쳐주는 산업.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를 넘어가서도 받쳐줄 수 있는 쪽. 바이오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드렸습니다. 제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제약주가 아직도 좋은 모습인 반면 바이오주는 이제 슬슬 꺾여 내려오고 있죠. 바이오주의 대표주자 셀트리온이 꺾여 내려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저 예병군이 얼마나 정확한 얘기를 해줬는가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2015년도 하반기 화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꼼꼼히 체크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침해받지 않는 중국 쪽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쪽이 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다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바로 SK하이닉스의 펀드멘탈 이걸 또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5만 원대로 직행을 했습니다. 5만 천 원 최근에 5만 천 원을 뚫고 올라갔었죠. 이거 전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주말쯤 돼가 5만 천 원을 직행했죠. 정확하게 시점 자체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대형주 언제 다른 거 간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정확하게 SK하이닉스, SKCNC 이런 것들 얘기 드렸습니다. SKCNC 오늘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주죠. 사물 인터넷 플랫폼 회사입니다. 밑으로 배팅할 수 있는 시스템 많이 없습니다. 그거는. SK하이닉스 밑으로 배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주식 선물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SK하이닉스가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2위 자리에 당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성장성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SSD의 폭발적 성장성 기대감입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새로운 방식이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방식을 HDD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 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입니다. 제가 쓰고 있던 노트북을요. SSD로만 교체해서 와이프한테 한번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그 속도에 너무 놀랐습니다. 와, 이거 새 컴퓨터 같다고. SSD 하나만 교체했을 뿐인데. 그죠? 읽기 쓰기 속도가 10배입니다. 당연히 속도 빠를 수밖에 없겠죠. 거의 초고속 인터넷 수준입니다. 하드디스크 하나 바꿨는데 그것도 SSD로 바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SSD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고 폭발적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종목군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반도체 기업들을 쭉 잡아드렸어요. 여기 많은 기업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아마 SSD의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한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자, OCI 머티리얼즈 여기 나오죠. 제가 요거를 4만 원대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11만 원을 넘어갔죠. 결과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 엄청나게 크게 올랐죠, 그죠? 근데 이 서울 반도체는 반도체 관련주라기보다는 LED 관련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한번 보실게요. 반도체 산업 변화에 의한 장비업체 영향 분석입니다. 결과적으로 D램이라든가 3D 낸드 쪽은 중장기 대폭 수혜가 강화되고 있고 비메모리 쪽도 중장기 수혜가 가능하다. D램 쪽도 중장기 수혜가 가능하다. DDR4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요. DDR3에서 DDR4 시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반도체 쪽은 지금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가 15조까지 투자한다 하면서 더욱더 큰 발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아직 진입장벽이 높아서 중국으로부터 침해당하지도 않고 삼성전자는 대기업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 얘기 드릴 때 인지 디스플레이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인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웨이퍼를 운송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 사이맥스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곧 상장을 하죠.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보시다 보면 수익이 잘 납니다. 왜?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거 자회사 상장 이전에 이미 다 얘기 드리잖아요. 그죠? 우상향하기 전에. 그죠? 그래서 인지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급등세가 한번 나왔었죠.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익을 말하다 찍고도 바로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여전히 지금 반도체 업황들이 다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반도체 이건 장비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반도체 쪽은 뭐냐면 팹리스 쪽이에요. 반도체 설계 쪽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는 게 뭐냐면 반도체 장비죠. 반도체 투자를 하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엔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바로 이제 반도체 제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가 더 지금은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까지 여러분 다 짚어드렸고요. 어버 반도체 같은 경우 금일도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이제는 추세 하단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이죠.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반도체 한국 기업 시장줄 점유율 상승 추입니다. 탑 5 중에요. 한국 기업만 점유율이 올랐습니다. 어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 두 군데만 점유율이 올랐다는 얘기. 그러니까 잘 나가는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의 D램 낸드 시장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이 드디어 퀄컴을 따라잡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이닉스 탑5 안에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계속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나마 중국으로부터 덜 침해받은 이런 반도체 기업이라도 산업적으로 굉장히 육성을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램 영업이익률 추입니다. 한 해는 원가 개선율이 하이닉스가 우위였다가 삼성전자가 2회 차지하고요. 또 하이닉스가 우위였다가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가 개선율이 영업이익률의 증가치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고 있고 뭔가 이재용 부회장이 고개를 숙여갖고 웃으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이제 준공식인가 거기서 찍혔던 사진입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15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붙겠다고 얘기를 했고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가 할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더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라고 이 기사를 여러분들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친절히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도요, 주식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을 했는데, 지금 STS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결국은 중소형주,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반도체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인지 디스플레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인지 디스플레이도 강한 급등세가 나왔었다는 거. 그 다음에, STS 반도체, 이 부분도 오늘도 4%가 되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었다는 거. 결국은 반도체 업황의 진입장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중국의 침해가 적은 쪽, 그 반도체 업황을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달에 드렸던 얘기들을 오늘 하루를 통해서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드렸던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참고를 잘 해보시면 급등세가 100% 가까이 되는 종목도 이미 나왔죠. 한 달 만에. 그것도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 거의, 웰크롬 같은 경우에는 1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서울경제TV에서 해답들을 찾으시고 명확한 시장을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